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한번 꼭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게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그런 글을 같이 자연 속에서 읽으면서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순서 뭐 어떤 것까지 끝내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아무 상관없이 오늘 너무 제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글을 너무 읽고 싶어 갖고요.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탭 들고 그러고 제가 사는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산책로에 나와서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여기 뭐 산책로 중간에 주저앉아 갖고 찍으면서 이 글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여성이고 조연희 작가신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분의 글은 행복한 숙주와 기생 따개비라는 이 시인이 쓰신 시 제목입니다. 근데 이 시에다가 이제 자전적인 스토리 이런 내용들의 앞뒤를 에세이를 넣어서 직접 짧은 에세이를 쓰시면서 그 시를 의 배경을 푸는 글 속에 자기의 시를 얹어 놓은 그러니까 실어 담아 놓으신 그런 글입니다. 생각하면 아픈 우리 엄마들, 그리고 제제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래도 그런 밀레니얼 세대, 방향을 잃은 우리 아픈 자식 세대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로 돌아와서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아프고 따뜻한 드라마를 너무나 예쁘게 찍은 아이유처럼 그런 우리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아픈 우리 엄마들에 대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마녀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엄마의 손이 닿으면 모든 생기 있는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행복도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그 검은 한숨을 호흡해야만 생을 연명할 수 있는 마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둡게 변한 것도 어쩌면 엄마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학구열이 유달리 강했던 아버지가 변한 것도 어쩌면 엄마의 갈퀴손이 닿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마녀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활활 타는 증오. 엄마는 종종 아버지가 아닌 우리에게도 거품을 물고 눈을 하얗게 뒤집어 보이곤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것이 엄마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라고. 그 발작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갑자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화난 사람처럼 방으로 뛰어들었다. 곧이어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더니
길게 목청을 뽑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지갑에서 담뱃값 좀 빼갔다고 저 난리야. 돈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갈 건가? 언니는 불량 소녀가 침을 뱉듯이 말을 칙 뱉었다. 6바늘이나 꿰맨 머리에 실밥도 채 뽑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언니는 담배를 허겁지겁 물더니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놈의 돈소리, 돈! 아버지까지 쫓아내더니 이번엔 내 차례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한껏 목청을 돋우던 엄마가 현관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다. 잘한다, 잘해. 말이면 다 해. 이년아, 내가 여지껏 왜 살았는데 이 꼴 보려고 내가 안 죽은 줄 아냐? 나가 되져라, 이년아. 엄마는 빗자루로 언니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언니는 그 매를 피할 생각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저 무서운 주술. 언니의 말대로 우리는 엄마의 증오심에 눌려 질식할지도 몰라. 엄마는 제풀에 쓰러져 울다 뒹굴다 다시 일하러 나가겠지. 그리고 저녁이면 부은 얼굴로 마주 앉아 우걱우걱 밥을 퍼넣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하면 서로가 가장 상처받는지,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아픈지. 그러면서 상처를 더 독한 상처로 소독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바람이 불자 머리를 밀어낸 부위의 하얀 반창고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언니는 가끔 손을 들어 며칠째 머리를 감지 못해 기름이 낀 정수리 부분을 꾹꾹 눌렀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얼굴로 담배 연기나 뿜어대는 언니. 나이를 알 수 없는 우울과 짙은 음영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머리라도 빗어. 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다시 담배를 물었다. 네가 어릴 적에 엄마하고 아버지가 몸싸움을 벌일 때 그때마다 나는 제발 이혼해요, 제발 이혼해요 울면서 매달렸어.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부러울 정도였지. 그때마다 엄마는 우리 때문에 산다고, 안 그랬으면 벌써 끝장났을 살림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억지로 끌어온 이 생활이 우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 차라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도 있었다면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진 않았을 거야. 그리움은 희망이니까. 가족이란 뭘까? 적어도 가족이란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쯤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엄마를 희생시킨 채 살아온 것 같았다. 엄마 배고파 하면 다리 한짝 쭉 찢어주고, 또 배고파 하면 팔 한짝 뚝 떼주고, 간 하나 꺼내주고, 쓸개 하나 꺼내주고, 텅텅 빈 가슴만 남아있는 엄마는 그럴수록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갔다. 사실 오빠가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는 것도, 언니가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병적인 집착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랬다. 엄마의 모성은 점점 병적이 되어 갔다. 엄마의 모성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언젠가 따개비에 감염된 스파이더 크랩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따개비는 부화기가 되면 그 바닷개에게 세포 물질을 주입해서 수컷도 암컷으로 성전환을 시킨다. 그리고는 부화용 주머니에 알을 낳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닷개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기생충의 알을 정성껏 키운다는 것이다. 모성이 기생충에 감염된 현상일 수도 있다니. 숙주 조종에 의해 자신을 어미라고 생각하면서 바닷개는 따개비의 알을 키우는데 일생을 보내게 된다는 거다. 엄마, 우리는 엄마 자식이 아냐. 엄마가 낳은 건 기생충이야. 자궁 밖으로 생리혈처럼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보며 엄마가 말했다. 이 유충이 네 유충이니? 오빠는 엄마의 앙상한 다리에서 피를 빨고, 언니는 사타구니에서 배다른 알을 까고 있었다. 우리를 버려줘, 엄마. 엄마는 감염됐어. 기생 따개비에 감염된 바닷개는 모성애만 낳은 남은 암컷이 됩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따개비의 새끼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살면서 그저 기생충 새끼를 보호할 뿐입니다. 자궁에 큰 물 진 날, 잠시 여자로 돌아온 엄마는 아버지의 멱살을 쥐기도 했지만 다시 밥을 짓고 이불을 꿰맸다. 제발 이혼해. 엄마는 숙주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병상에 누운 엄마는 여기저기 숨겨놓은 통장을 꺼냈다. 불쌍한 내 새끼. 언니는 그 돈으로 살림을 차리고, 오빠는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
바닷개 한 마리 등딱지 안에 잔뜩 기생충 알을 스른 채 어디론가 떠나는 밤, 엄마는 포동포동 독이 오른 우리를 보며 자꾸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는 정말 잠이 든 건지 자는 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언니는 군뱅이처럼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발을 하고 있는 언니를 보자 문득 슬퍼졌다.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왔는지 맨발인 발바닥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고 발톱 사이엔 시꺼먼 때가 끼어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안방에 들어가면 엄마의 속이 검게 부식되는 게 보이는 느낌이었다. 이따금 습기를 머금은 허여멀건 쥐며느리가 굼뜨게 기어다니고 한숨이 얼룩처럼 배어있는 이불, 욕설에 찌그러진 양은그릇. 왜 이렇게 모든 게 잿빛일까? 나는 부피를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집을 나섰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다. 밤 냄새가 안개처럼 자욱이 퍼지자 아파트 입구는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로 왁자했다. 나는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길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를 기다릴 때 늘 그랬듯이. 엄마는 첨가물들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도매시장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엄마 몸보다 더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아슬아슬하게 이 길을 걸어오곤 했다. 미나리며 깻잎, 열무에 총각무까지 푸른 줄기들이 머리카락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은 흡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같기도 했다. 나는 길 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길 끝에서 엄마가 나올 것만 같아. 정수리 가득 무거운 석양을 이고 눈물처럼 흐려지는 길을 따라 출렁출렁 걸어오실 것만 같아. 푸른 줄기들이 머리 위에서 면류관처럼 자라고 염소 눈동자에 비친 노을처럼 쓸쓸한 것은 없지만 그 길에서 홀로 걸어오는 엄마. 검은 염소 닮았네. 엄마, 우리 엄마. 내 앞가림하며 살기도 힘들어. 언제쯤 엄마 짐 받아줄 수 있을까? 기다림을 숨기고 있는 길은 오늘도 저 혼자 달려가고. 엄마, 엄마, 엄마.